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주식 추세 반응은 미국이나 국내나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안내드렸던 대로 가고 있죠. 맞춘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요거 3달 전부터 안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달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계속 올라갈 거냐?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조정 받았거든요. 아직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조정을 좀 너무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격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시면 거의 바닥 근처인데 저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을 TQ 기준으로 한 78 정도까지 올리면 연말까지 깔끔하게 상승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것보단 차라리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조정받고 그리고 올라가야 수익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도 차트를 우리가 그냥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반등을 확인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 거래량, 눌림 이후 반등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이거는 저점일 때 해당해요. 저점이란 건 이쪽입니다. 저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요 신호가 나온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런데 누군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매도를 누군가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눌리고 다시 쫙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약간 개념이 달라요. 얘는 저점이죠. 근데 얘는 바닥 근처에서 나왔을 때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래량이라는 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개념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격이 높은데 거래가 없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쵸? 비싼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되죠. 요새 이 집값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죠. 그런데 진짜 살 사람이 없냐? 가격이 싸면 살 사람 많아요. 그쵸? 근데 비싼데 팔질 않으니까 그 가격이 아니면 내가 안 팔겠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5억에 판다 그러면 다 사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살 겁니다. 근데 10억인데 한 9억이나 7억에 이렇게 팔아야겠다. 7억만 해도 싼데요. 그죠? 9억, 8억. 아우, 8억 이하로는 절대 못 팔겠다. 그러니까 결국 매도자가 가격을 안 내리면 가격은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적다. 고점의 거래량이 적다. 그럼 안 판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TQ도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최소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고 아래 위로 조금씩은 움직이되 막 급락하면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사모으셔도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최저 거래량이 고점에서 뜨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아래도 나쁘지 않은데 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평 돌파, 여기 역삼각형 화살표죠.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 나왔고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요건 이제 60일 월봉상은 이제 20일, 30일, 60일인데 세 개를 다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신호가 다 떴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긴 아직 요것만 떴고 그 다음 달에 뭐가 떴어요? 20일, 30일, 60일이 다 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 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눌려는 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한 템포를 장기 투자자시면 차트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한 템포 눌려갈 수 있지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하고요. 이평선 돌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쓰는 그린존 발생.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린존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때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눌림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결국은 그렇게 갔죠. 그리고 이평 정배열은 여기 보시면 이거 빨간색이 20일, 10일, 5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이 60일입니다. 그럼 정배열이란 건 뭐죠? 예, 5, 10.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 정배열이 되죠. 주황색의 5, 그 다음에 10, 20, 60. 그럼 이쪽은 한번 꺾이기 때문에 역배열이 일어나요. 한번 역배열 될 때 사시면 그 다음 정배열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배열 구간이잖아요.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눌림에 담아가시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방금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TQ 같은 경우는 최대 거래량이 어디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최대라고 돼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죠? 하단부의 거래량이 최대가 뜨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아닌데 이렇게 복구가 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지금 제가 최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위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 근데 이 최대 최소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요만큼을 놓고 자르면 최대 최소가 또 바뀌어요. 앞에 게 없어지고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최대가 바뀌겠죠. 숫자가 달라지니까. 아마 요쯤이 최대가 되던가 아니면 요쯤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고점에 거래량 많이 터졌죠? 예, 최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이렇게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최소가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가 나온 건 아직 월이 안 끝났죠. 5월이 이제 시작해서 그런 걸 수 있으니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어쨌든 어때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과거부터 월봉을 딱 보시면 자, 최대가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쭉 보시면 여기죠. 네, 2022년 연말입니다. 여기 도지 떴죠.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단 도지는 좋은 겁니다. 예, 많이 내려와서 팽팽하게 이제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등을 한단 말이죠. 일봉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주봉, 월봉쯤 되면 한 번 정도 눌리면, 월봉에서 한 번 눌리면 한 3, 4개월 되죠. 하지만 그때 모으시면 답이 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지의 최대 거래량,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세요. 자, 2달 전에 긴 꼬리 나왔죠. 이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는.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강력하게 들어왔죠. 자, 고점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고점이냐 이쪽이 고점이냐를 놓고 볼 땐 당연히 이쪽이 고점이죠. 그죠? 네, 그런데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전체 스케일로 봤는데도 여기면 여러분 여기가 거래량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긴 최대 거래량이 아니죠. 여기서 고점에서 잔뜩 거래량이 발생하니까 눌리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TQ랑 뭐가 좀 다르죠? 예, 최소가 TQ는 이쪽에서 떴는데 SOXL은 이쪽에서 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훨씬 매매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인텔이나 뭐 이런 종목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죠. 이거는 단기로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로는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최저 거래량은 계속 뜨죠. 예, 꼬리를 때 이게 많은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급하게 밀렸죠. 그래서 이건 단기로 해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디가 최대 거래량이냐? 여기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발생했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량 많이 나왔어도 그냥 일단은 지나가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 긴 꼬리가 나와서 이렇게 확 밀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얘는 63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들 이렇게 떴죠? 그럴 때 모으시면 됩니다. 자, TMF 같은 경우 최소 최대가 어디냐? 최소가 이쪽인데 뭐 이건 너무 과거니까 최대가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TMF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 뭐 미국 국채, 뭐 부채 이런 부채 한도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고 대신 우린 가격을 보자는 거예요. 최대가 여기 나왔어요. SOXL 여기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가의 찐바닥 밴드죠. 그 다음에 3선 돌파에 1선에 찍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찐바닥 밴드 닿았어요. 그 다음에 3선에 1선 찍고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거 저점이에요. 네, 저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서 모으세요. 저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팡팡팡팡 터지는데 어떻게 여기가 최대냐?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여기가 최대일까요? 여기서 매집을 한 거죠.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대가 안 뜬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를 매도 시점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일봉으로 볼 때는 단기로 뭐 10% 익절했다가 뭐 10% 다시 사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거래량이 여기 떴어요. 지금 여기로 가 있죠. 그러면 이번 달이 안 지나서 모르지만 어쨌든 최저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저는 더 홀딩하고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할 거래량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 뜨면 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뜨면 밀리긴 많이 밀립니다. 그게 우선 테슬라를 설명드리고 하죠. 자, 테슬라도 어때요? 최대 거래량이 여기죠? 그러면 저점이죠? 저점에서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최대 거래량이 안 떴다고 안 내려가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도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도지 나오는 거 좋다고 말했어요? 나쁘다고 말했어요? 나쁩니다. 이건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나올 때 좋은 거고 위에서는 이제 사도 누가 계속 파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냐? 차트 패턴으로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꼬리 달고 극복을 했고 여기 밀리더라도 사 가셔도 나쁘지 않은 영역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 밈주식이죠. 게임스탑. 자, 이런 케이스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월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점에 윗꼬리 달고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죠? 반등이 안 일어나요,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선은 일단 매도하시고, 그쵸? 이것도 계속 내려갔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결국은 돌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때 최대 거래량이 다시 터져줘야 되죠. 저점에서 다시 터져주든 이쪽에서 다시 터져줘야지 고점 최대 거래량은 어쨌든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강한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갈 거냐? 뭐 그건 이제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예전 가격 그대로 거의 다 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거래량 큰 게 안 일어났으니까 시작은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 아까 제가 SOXL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최소 거래량이 여기에요. 그러면 고점인데 여기 고점이죠. 고점 부근이에요. 자, 기니 꼬리 달았죠. 그러니까 기니 꼬리는 우선은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후에는 눌렸다 가요. 근데 눌렸다가 끝났나요? 아니죠. 눌렸다 다시 올라오고 눌렸다 다시 올라오고 쌍바닥 잡고 여기까지 다시 갔는데 자, 여기가 최대 거래량이 아니죠.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근데도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뭘 보시라는 거냐면, 자, 이게 중요해요. 뭐 고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떴어요. 자, 이봉입니다. 자, 물론 음봉이라 나쁘긴 한데 위치가, 여러분 어차피 음봉이 최대 거래량이 뜬다는 건 다 팔았다는 얘기죠. 누군가 엄청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지가 다시 떴어요.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바닥 잡으면 지금은 반등할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쌍바닥은 형성됐죠.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바닥 잡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최대 거래량이 이쪽에서 다시 뜬다면, 뜰지 안 뜰지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건데, 이게 뜬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또는 최대가 아니더라도 이거와 유사한 사이즈의 거래량들이 터지면 그때부터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반등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가격이 싼 건 분명히 메리트입니다. 회사가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처럼 뚜렷하게 이게 딱 입맛에 맞는 그런 그 호기심이랄까요?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게 땡기는 맛이 없어서 그렇지 인텔도 분명히 차분히 반등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웬만하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은 뭐 국내장처럼 테마로 잠깐 움직일 때, 그럴 때 잠깐 맞출 수 있는 거지 전체 구간을 다 맞출 수 있지 않다. 그래서 단기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중장기를 추구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 단타나 단기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국내도 결국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은 회사들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멤버십 과거에 이제 제가 7월 3일 이 부분에 이런 종목들을 안내 드렸었어요. 리노공업, 실리콘2,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자, 바닥이니까 사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충분히 밀리고, 그때는 이제 작년 7월은 그닥 장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눌릴 때 어떻게 하시라? 추매하셔라. 눌림이 있어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꼭 홀딩 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 됐고 엄청나게 올랐죠. 요번에 지난주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다가 이때 샀죠. 7, 8, 9. 그래서 이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올라가면 팔고, 그죠? 이런 게 단타예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오늘 오르는 걸 단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래 가격대 사서 위쪽에 수익 내고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내려갈 때 왜 안 샀냐? 그냥 기존 물량만 홀딩한 거예요. 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사면 그때 샀으면 더 큰 수익이 났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때는 알 수 없고요. 내려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면, 여기가 조금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 지금 지지하면서 이러고 반등했단 말이에요. 이 밑으로 갔으면 전액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절대 말처럼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은 회사를 내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믿으면 홀딩 하시면서 추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그게 우리가 뭐 진짜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저도 뭐 크게 추매는 안 했어요. 기존 물량만 갖고 가다가 어디서 추매했냐? 여기서 반등 할 때. 물론 이때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때 이 종목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더 잘 움직이는 전기 가온전선이나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나 이런 것들 저는 매매를 했었고,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기다리는 자가 주식에서는 큰 수익을 내고요. 근데 거래량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디가 최대 거래량이 떴나요? 여기죠. 그럼 쭉 밑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점이잖아요. 저점 최대 거래량은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근데 그 이후로 안 눌리냐? 눌렸잖아요. 이때 샀으면 위너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여러분 반드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조금 외국인이 팔았다가 쫙 샀단 말이죠. 결국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이 종목은 외국인이 수급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긴 한데 한번 또 눌렸다가 아직 최대 거래량 안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긴 윗꼬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는데 더 올라가면 어쨌든 긴 윗꼬리 나오면서 거래량 갱신할 때는 좀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노공업도 요때죠. 요때쯤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최대 거래량이 여기 터졌죠. 자, 근데 조금 높아요. 높지만 이거 폭을 좀 작게 해서 그렇지 길게 해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건 이제 좁혀 놓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용받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존 여기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요 신호가 뜨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눌렸다가 그럼 요 구간에 사는 거예요. 눌림목은 이걸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샀다면 지금 11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거죠. 그래서 저도 홀딩하고 있던 거 지난주에 슈팅 나올 때 대부분 70% 이상 수익 익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고, 많이 기다리죠. 7, 8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냥 수익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자, 최대 거래량이 여기 떴죠. 그러면 저점이잖아요, 이게. 자, 저점이고 그러면 갈 수 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최대 거래량 안 뜨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번 눌렸다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요런, 근데 고점에 이렇게 터지는 거는 저는 조심합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붙지 않아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점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격대에 터지면 이거는 홀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없이 앞쪽에서 보면 이게 되게 높을 거예요. 신고가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 회사의 매출과 신뢰입니다. 재무가 지금 튼튼하고 앞으로 사업 성장성이 그럴 때 뉴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최대 거래량이 떴을 때, 그죠? 여기 만약에 최대 거래 떴는데 이게 신고가일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52주 신고가나 아니면 뭐 52주 말고, 저는 이제 60개월을 봅니다. 5년 정도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 거대 거래량, 최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 그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땐 여러분들이 반드시 베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 여기 신고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제가 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치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면 이건 더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르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의 거래량은 상당히 좋다. 근데 이 뒤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보시면 안 되고 월봉을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 최대 스케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니까 미국과 국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지표니까 70% 이상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려면 꾸준히 차트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